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정말 과연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있을 FOMC에서 네.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 요인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연준 같은 경우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략 한 300bp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이번 11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9개월 동안 이번 달까지 포함해서 약 375bp의 기준금리 인상을 한 거죠. 네. 이거는 뭐 1983년 이후에 이런 속도로 그러니까요. 기준금리를 올렸던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준 스스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네. 네,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상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긴 했고 또 하나는 계속 연준이 얘기한 대로 경제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비자들 또는 우리가 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게나 기업들에게 약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네네. 지난주에 발표된 9월 PCE 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물론 그 코어 PCE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 대비 아주 소폭,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달보다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실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스스로 한계적인 상황이 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한번 경과 관찰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게 최근 2주 사이에 시장의 반등의 키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닉 티밀하우스, 그 기자가 그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뭐 메리 데일리라든지 이런 연준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 속도 조절과 관련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쉽게 결정은 내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이제 뭐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계속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결국은 미국 채권을 팔면서 미국의 채권 시장이 힘들어질 테니까 그 한계점 때문에 결국 좀 속도 조절에 나서야 되는데 결국 근데 이제 그 물가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잡히지 않는데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무슨 말로 할 것이냐. 그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있을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말 자체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릴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코멘트가 중요하죠. 네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도 어제만 나온 뭐 9월 그 채용 공고수도 보면 지난달에는 좀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번 달에 또 다시 한번 또 증가하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물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고용과 물가 두 개 다 일단은 연준이 지속적인 긴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내부에서 이 속도 조절과 관련한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지난 2주 동안 시장이 이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실적 관련한 부분도 보면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좀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이후부터 보면은 상당히 좀 시장 예상 대비 높은 EPS 성장률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줬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내일 나올 파월의 코멘트 같은 경우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또 신뢰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준이 예상했던 수준까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이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뭐 기준금리가 4.75에서 5%까지는 지속적으로 일단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준을 한동안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물가 안정과 고용이 소폭 둔화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조치를 취했으니 그 조치가 효과가 먹히는지를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보겠다. 이것 자체도 이제 속도 조절로 인식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하.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일단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네네.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까요. 바로 다음에 실물 경제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네.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차가 좀 존재하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어떻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바로바로 나타나는 시장은 있습니다.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또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지금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우리가 물가 항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렌트비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은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향후의 움직임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파월 의장의 말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 정말 분단위 아니에요. 초단위로 아마 시장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겠죠. 뭐 아무래도 그 멘트에 따라서 국채금리, 네네. 특히나 이제 2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급변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더 확대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부터 2년물과 10년물 간의 국채금리, 즉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10년물과 3개월 간의 국채금리 차도 역전되는 현상이 좀 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간밤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역전폭이 심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2년물, 그러니까 장기 2년물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트레이딩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1년물 미만, 뭐 3개월이나 6개월 1년물짜리 같은 경우는 네네. 연준의 좀 더 매파적인 기조를 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 자체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국채금리 시장에서도 국채 시장에서도 약간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건 소비 시즌인데 네. 소비 시즌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 네네. 뭐 그리고 그러다 사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비할 생각이 없긴 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올해 그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 약간 좀 낮출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작년 대비 역성장한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과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좀 응축된 이런 수요들이 있었잖아요. 소비 수요들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런 소비 수요들이 작년에 크게 이제 폭발하면서 실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에 물론 이제 10% 후반의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거의 한 자릿수 미만의 네.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간밤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아마존 실적 발표한 이후에 했던 어닝스콜에서 4분기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낮췄단 말이죠.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연말 소비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앞서 제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코로나에 대한 어떤 장벽이 상당히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스스로 뭐 여행이라든지 그러니까 경험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 네.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클릭해서 하는 온라인 쇼핑보다는 그쵸.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들어서 되게 나타나고 있는 소매 판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소매 판매 항목 중에 백화점 매출이 있거든요. 네. 이 백화점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치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